여러분 혹시 믿었던 남편의 배신과 시댁의 모진 말에 가슴이 무너져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의 빚과 외도, 그리고 시동생과의 충격적인 재회 속에서 흔들린 한 여성의 파란만장한 삶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결혼은 지연에게 사랑의 결실이 아니었다. 운명에 떠밀려 짊어져야 할 책임이었다.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지연은 선택의 여지 없이 결혼을 결정했다. 상대는 안정적인 공무원이라는 직업과 묵묵한 성격을 가진 민수. 마음속에 설렘 한 조각 없었지만 지연은 자신에게는 사랑보다 아이를 지킬 굳건한 울타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그녀의 결혼은 차가운 이성과 책임감으로 시작되었다. 상견례 날 지연은 조심스레 한복 치마를 고쳐 입으며 심호흡을 했다. 단정한 매무새와는 달리 심장은 쿵쿵거렸다. 고급 한정식집의 상은 정갈했고 어른들의 대화는 겉보기에 화기애애해 보였다. 지연은 어색한 미소를 띠며 예의를 지키려 애썼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 술을 따라주던 민수의 동생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 순간 지연의 손이 멈칫했다. 컵을 들고 있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마주친 시선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익숙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그 눈빛은 지연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준호. 무의식적으로 터져나온 이름은 목구멍 안으로 조용히 흩어졌다. 지연의 심장이 쿵 하고 철렁 내려앉았다. 대학 시절 지연의 모든 것이었던 남자. 함께 웃고 울며 미래를 꿈꿨던 첫사랑. 군 입대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결국 이별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준호. 그가 바로 지금 지연의 앞에 앉아 있었다. 준호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당혹감과 슬픔 그리고 체념의 감정이 뒤섞인 눈동자. 그 눈은 분명 오래전의 기억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그 순간 지연은 직감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지연의 결혼 생활은 이미 시작부터 꼬여버렸다는 것을. 사랑했던 남자는 이제 시동생이 되었고 자신은 그에게 형수님이라 불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지연은 떨리는 손을 감추려 노력하며 애써 웃어 보였다. 식사가 끝날 무렵 시어머니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모두에게 들으라는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여자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 전체가 흔들리는 법이니까. 지연은 그 노골적인 말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차가운 시선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시어머니는 지연을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 집은 절대 그런 꼴 안 나야지. 안 그래, 준호야?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에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굳어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지연의 불안을 확신으로 만들었다. 그 상견례는 결혼의 시작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서막이었음을. 결혼 생활은 사랑의 도피처가 아닌 또 다른 현실의 감옥이었다. 민수는 안정적인 공무원 자리를 박차고 갑작스럽게 시작한 사업이 실패하면서 가정에 무관심해졌다. 한때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라 믿었던 그는 이제 생활비조차 제때 주지 않는 무기력한 남편이 되어 있었다. 간호사 야간 근무로 지쳐 퇴근하면 혼자 아이를 돌보며 밀린 집안일을 해야 했다. 지연의 어깨는 책임감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의 전화가 어김없이 걸려왔다. 애비가 돈 못 벌면 며느리가 벌어야 하는 법이야. 요즘 세상에 여자가 남편 뒤만 바라보고 살 수 있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 차가운 목소리는 지연의 자존심을 갉아먹었다. 지연은 억울함에 목구멍이 뜨거워졌지만 현실의 굴레 속에서 꾹 참아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시어머니의 비난은 생활고에 지쳐가는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주말 홀로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들른 날이었다. 민수는 또 출장 핑계로 오지 않았다. 식탁에는 지연과 시어머니, 준호가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차가운 침묵이 감돌았다. 시어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뭘 했어? 여자가 집안을 바로 세워야 한다니까. 내가 들어온 뒤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거냐?
남편이 흔들리는 것도 결국 아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려 입술을 깨물었다. 이런 비난을 받는 순간에도 지연이 버티는 유일한 이유는 아이였다. 내가 흔들리면 안 돼, 아이를 위해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만이 그녀를 지탱했다. 그때였다. 어머니, 형이 사업 망한 것도 형수님 탓은 아니잖아요. 조용히 식사하던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준호를 쏘아봤다.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형수 편만 들 거면 당장 나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에 준호의 얼굴도 굳어졌다. 그 순간 준호의 시선이 지연에게 닿았다. 그 눈빛은 동정심을 넘어 오래전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연인에게 건네는 무언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잊으려 애썼던 감정의 잔해가 희미하게 타오르는 것을 느낀 지연은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밤이 깊어 아이를 재우고 나오자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던 준호와 마주쳤다. 어색한 침묵이 둘 사이에 흘렀다. 힘들지? 준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억누르던 감정이 터져나올까 두려웠다. 그때 알았다면, 내가 이런 일을 겪을 거라는 걸 알았다면 절대 보내지 않았을 텐데. 잊고 살았던 오래된 후회가 준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만해.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지금은 형수니까 그냥 내버려둬.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선은 지연의 복잡한 감정들을 거울처럼 비추며 그녀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첫사랑의 따뜻한 위로는 그녀를 더 큰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녀는 준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동안 쌓아올린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있음을 직감했다. 결혼 생활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사채업자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낯선 번호가 핸드폰에 찍혔고 집 앞에는 검은색 세단이 밤마다 으르렁거렸다. 지연은 매번 아이를 품에 안고 불 꺼진 거실에 웅크린 채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 공포와 불안은 숨쉬는 공기처럼 지연의 일상을 짓눌렀지만 민수는 여전히 무감각했다. 오히려 민수는 늦은 귀가와 함께 짙은 술 냄새와 달콤한 향수 냄새를 풍겼다. 그는 자신을 닥달하는 아내가 귀찮다는 듯 대충 말을 흘렸다.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좀 그만해. 돈 문제는 곧 해결될 거야. 그 말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메아리처럼 지연의 가슴에 상처를 남길 뿐이었다. 어느 날 지연은 우연히 민수의 가방 속에서 낯선 영수증들을 발견했다. 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 바닷가 근처의 커플 패키지 호텔 예약, 그리고 값비싼 목걸이 결제 내역. 남은 잔고는 바닥이었는데 그의 유흥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지연은 숨이 막혀왔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며 영수증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다. 불길한 직감은 늘 틀린 적이 없었다. 민수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다. 지연은 차마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야간 근무가 없는 날 민수가 외근이라며 집을 나선 뒤 그녀는 몰래 뒤를 밟았다. 그리고 결국 보았다. 번화가의 카페 창가 마치 세상에 둘만 있는 것처럼 환하게 웃으며 마주 앉은 민수와 젊은 여자. 민수의 손은 그 여자의 손등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두 사람의 모습은 오랜 연인처럼 친밀했다. 그 순간 지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다리가 풀려 그대로 벽에 기대어 섰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씻을 수 없는 모멸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와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그날 밤 민수가 들어오자 지연은 무너진 마음을 겨우 붙잡고 따져 물었다. 그 여자는 누구야? 회사 후배라고 둘러댈 거지. 민수는 잠시 얼어붙더니 이내 비웃듯 말했다. 그래, 있다. 너처럼 잔소리만 하는 사람과는 다르거든. 날 이해해주고 다시 시작할 힘을 주는 여자야. 지연은 믿기지 않는 말에 억장이 무너졌다. 뭐라고? 빚에 사채업자에 이제는 외도까지. 그럼 나는 뭐였어? 너랑 함께 이 지옥을 버텨온 10년은 뭐였냐고. 지연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지만 민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넌 몰라. 나는 실패자야. 근데 그녀랑 있으면 다시 남자가 된 것 같아.
그 말은 지연의 마지막 희망조차 산산이 부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아이 방에서 들려오는 조그마한 숨소리에 정신을 붙들었다. 지연은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다짐했다. 그래, 이렇게는 끝낼 수 없어. 아이만큼은 내가 지켜야 해.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지연은 조용히 서류를 꺼내 들었다. 통장 잔고 밀린 대출 내역, 민수의 채무 증빙.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이제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결심이 굳어졌다. 그날은 시어머니의 환갑을 기념해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다. 낡은 한정식 집의 좁은 방 안에는 시끌벅적한 웃음과 술잔이 오가는 소리가 뒤섞였다. 하지만 지연의 손은 처음부터 떨리고 있었다. 그날을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다. 민수는 여전히 태연하게 술잔을 따르며 웃고 있었지만 지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 빚, 사채, 그리고 다른 여자.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결심이 그녀의 가슴속을 짓눌렀다. 우리 아가 요즘도 병원에서 잘 다닌다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은 순간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네, 어머니. 다니고 있습니다. 그 덕에 겨우 숨붙이고 살아요. 지연의 말끝이 차갑게 떨어지자 방 안에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다. 준호의 눈길이 스치듯 지연을 향했다. 낯설고도 뜨거운 시선. 오랜 세월 억눌러온 감정이 순간적으로 비집고 나오는 듯 했다. 지연은 고개를 돌려 그 시선을 피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술잔을 단숨에 비우고 굳게 담은 입술을 열었다. 어머니, 오늘은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모든 이의 시선이 지연에게 쏠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민수 씨가 사업을 하면서 진 빚, 제가 갚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사채업자들이 밤마다 집 앞에 찾아와서 아이와 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집안을 좀 더 잘 챙겼으면 이런 꼴이 안 났을 거야. 예상했던 비난이었지만 지연은 몸이 떨려왔다. 저는 밤낮 없이 일했어요. 아이 지키려고 몸이 부서져라 일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뭘 더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자 민수가 급하게 말을 끊었다. 됐어, 지연. 이런 얘기 여기서 할 필요 없어.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빚만이 아니에요. 다른 여자까지 있잖아요. 지연은 들고 있던 서류 봉투에서 호텔 영수증과 목걸이 결제 내역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렸다. 방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민수는 당황한 듯 벌컥 일어나더니 소리쳤다. 엄마 아니에요. 이 여자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그때 준호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갈등 끝에 내린 결심이 서려 있었다. 형, 그만해. 다 알잖아. 준호는 민수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나도 봤어. 형이 회사 근처에서 그 여자와 함께 있는 거.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준호야, 내가 왜 그런 말을 해? 형 편 들어야지 내가. 그러나 준호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어머니, 형은 이미 가족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형수님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지켜줘야 할 사람이에요. 그 말에 지연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은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뒤섞인 것이었다. 지연은 준호의 도움으로 용기를 얻었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짊어진 상처, 이제는 돌려줄 겁니다. 방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쌓아온 거짓과 위선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민수의 빚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채업자들이 집 앞에 찾아와 고성을 지르고 아이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던 순간 지연은 더 이상 이 가정을 지킬 이유가 없다는 걸 직감했다. 무너져가는 집을 두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너 혼자 감당해. 난 이제 끝이야. 지연은 민수를 향해 단호히 말하고 아이의 손을 붙잡았다.
그날 지연은 짐을 싸서 집을 나섰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아들을 감쌌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이 꼴이 났다. 모든 게 내 탓 아니냐. 그 말에 지연은 더는 눈물을 참지 않았다. 어머니, 이 집은 처음부터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잖아요. 이제 저도 제 길을 가겠습니다. 그 순간 준호가 앞으로 나섰다. 형은 이미 가족으로서,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어. 형수님은 더 이상 여기 붙잡혀 있을 필요 없어.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에는 오래 묻어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집을 나선 지연은 한동안 준호와 거리를 두려 했다. 과거 연인이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의 존재는 다시 그녀 곁으로 스며들었다. 이혼 소송 중에도 묵묵히 곁을 지키며 아이를 돌봐주는 준호의 모습에 지연은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레 말했다. 그때 널 놓친 걸 지금도 후회해. 다시 기회를 준다면 이번엔 끝까지 지킬게. 너와 아이 둘 다. 지연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이가 준호 품에 안겨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흔들렸다. 그 웃음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행복의 조각 같았다. 그녀는 아직 상처투성이었지만 이제는 선택할 수 있었다. 누군가의 아내, 며느리라는 이름이 아니라 한 사람 지연으로서의 삶을.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지연은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간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준호와 함께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